안녕하세요. 황트레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외로움의 철학입니다. 외로움의 철학. 혼자이는 기본적으로 수와 관련된 물리적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로 어느 한 사람 주위에 다른 이들이 없다는 사태 외에는 지시하는 바가 없다. 반면에 외로운에는 늘 가치가 개입된다. 외로운은 대부분 부정적인 상태 표현에 쓰인다. 반면에 우리는 혼자 지내는 즐거움을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혼자인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 정서적 차원이 외로운에는 포함되어 있다.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는 외로움이라는 감정과 상관관계가 없다. 오히려 주위에 사람이 많은데도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완전히 별개다. 외로운 사람은 성격 특성상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류의 외로움은 주위 사람들의 수로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그의 연결 욕구를 충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예측된다. 외로움은 주관적 현상이다. 애덤 스미스는 고독하게 성장한 사람은 자기를 아는 법을 배우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다. 우리를 봐주는 타자의 눈은 꼭 필요하다. 외로움의 형태는 일단 고질적 외로움, 상황적 외로움, 일시적 외로움을 구분할 수 있다. 고질적 외로움은 당사자가 타인들과의 유대가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늘 고통스럽게 여기는 경우다. 상황적 외로움은 친구나 가족과의 사별, 연인과의 이별 등 인생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일시적 외로움은 언제라도 엄습할 수 있다. 그리고 상황적 외로움은 인생의 격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자체가 상실의 경험이기 때문에 고질적 외로움보다 더 아프고 힘들 수가 있다. 파트너나 배우자가 한동안 집을 비운다면 정서적 외로움을 실감할 것이다. 이럴 때 친구들과 여행과 콘서트를 보러 간다든지 사회적 요구도 만족시키고 가족의 부재를 잠시 잊을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다. 하이데거는 기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기분은 나의 의지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냥 장갑을 꼈다 벗었다 하듯이 어떤 기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가 기분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나의 행위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감정과 믿음에도 책임이 있다. 감정과 믿음은 그 대상과 관련하여 적절할 수도 있고 부적절할 수도 있다. 우리는 느낌을 함량하고 감정 습관을 개발할 수 있다. 실제 행동과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로써 감정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은 끊임없는 조절의 대상이다. 느낌은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이어진 수많은 선택들의 결과다. 외로움을 느끼는 경향 자체는 자기 책임이 아니지만 그 경향을 어떻게 다스리냐는 자기 책임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외로움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외로움은 유럽의 경우 동유럽 사람들이 가장 외로움을 타고 북유럽 사람들이 가장 외로움을 덜 탄다.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같은 남유럽 국가도 외로움 지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제가 얼마 전에 여행책을 소개해 드렸을 때 포르투갈, 리스본 사람들이 굉장히 조용하고 말도 차분하게 한다고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외로움 지수가 비교적 높은 나라에 속해 있네요. 포르투갈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외로움 지수가 낮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으로 나온다.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덜 외롭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외롭다. 사람을 전혀 믿지 못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토마스 아퀴나스나 존 로커 같은 철학자들도 신뢰 없이는 인간의 삶이 불가능하다고 제대로 지적해 주었다. 타인들을 향해 문을 닫는 사람은 자신을 문 안으로 가두는 셈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따라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사랑과 우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만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거나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최고의 우정은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며 서로의 탁월성에 경탄하는 동등한 사람들끼리 탁월성을 근거하여 맺는 우정이다. 이러한 우정은 서로 친구가 되는 이들의 사람됨, 그들의 품성 자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끼치는 이익이나 즐거움이 달라지더라도 변함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우정이 요구하는 탁월성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탁월성에 근거한 우정도 몹시 드물다고 보았다. 그러한 친구는 또 하나의 자신과도 같다. 그러므로 탁월성으로 맺어진 친구의 수는 많을 수가 없다. 우정은 여러분의 일부를 요구하는 반면 사랑은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전부여야만 한다는, 두 사람이 이음매조차 눈에 띄지 않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 기대가 사랑을 불가능하게 한다. 타인에게는 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 있었다. 타인이 과거의 삶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내 삶에 섞여 들어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에게는 내가 절대로 완전히 참여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생각과 감정이 있다.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실들이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도 자기와 친구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문제는 오히려 그들이 불가능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와 우정을 나누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인생에는 우정과 사랑이 필요하다. 나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쓸 필요가 있고 나에게 마음을 쓸 누군가가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쓸 때 세상은 의미를 얻는다. 그러한 마음 씀씀이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인격체로 구성된다. 그리고 고독은 인간 사회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을 허용하기보다는 깨끗해지고자 하는 숭고한 경향을 보여주는 덕이다. 그렇지만 좋은 고독과 나쁜 고독이 따로 있으므로 모름지기 좋은 고독, 자유롭고 정신적으로 고양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고독을 선택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너무 일찍부터 고독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성격을 개발한 후에 비로소 고독에 들어가야 한다. 타인들과 완전히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극소수다. 현대 문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언둔자 중 한 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이다. 그는 1845년부터 1847년까지 2년을 월든 호숫가에서 살았지만 분명히 사회적 상호작용 없이 산 것은 아니었다. 소로의 고독은 언제라도 원하기만 하면 버릴 수 있는 고독이다. 소로의 목표는 고독 속에서 발견하는 자유였다. 소로에게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고독은 나를 산만해지지 않게 하고 타인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자유를 신장시킨다. 네, 월드는 저도 월드는 완독하지 못하고 지금 한 요 정도 읽었는데요. 2년 동안 월든 호숫가에서 직접 집을 지어서 살면서 글을 써서 이렇게 월든이라는 명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에서도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책장에 꽂아놓은 월든을 몇 번이고 꺼내 읽으며 숲으로 들어가 사는 삶을 동경했다. 라는 대목이 나왔었는데요. 월든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외로움 속에 억지로 파고들어와 외로움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외로움 속으로 누군가를 들여놓을 수는 있으며 그 시점에서 외로움은 사라지고 공동체가 남는다. 또한 모든 인생에는 외로움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수한 채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외로움을 견디는 법, 될 수 있으면 외로움을 고독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